은퇴 후 하루 식단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해진 식단 속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먹는 한 가지 음식이 오히려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습관처럼 이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맛도 익숙하고 부담 없이 먹기 쉬워서 은퇴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음식이지만 의사들은 노년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운동량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몸속 염증이라고 말합니다. 염증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노화 가속 장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60대와 70대가 매일 먹는 대표 음식 하나가 이 염증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과 고염분이 합쳐진 가공식품류, 특히 라면과 편의식입니다. 익숙한 맛, 조리의 간편함, 그리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은퇴 후 더욱 가까워지기 쉬운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살이 찌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의 노화를 촉진하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 한 68세 남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식습관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침 식사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주는 식단을 따라 고기, 생선, 채소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들어갔지만 은퇴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자 끼니를 챙기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침 대신 라면, 간식으로는 빵과 과자를 자주 먹게 되었고 저녁은 대충 김치와 햄으로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지만 2년 뒤 그는 체중이 크게 줄고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해 쉽게 피로해지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근감소증 초기 소견과 만성 염증 수치 상승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5년 내 활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가 놀란 건 체중이 줄었음에도 의사가 나쁜 음식 섭취를 줄이라고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이 찌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히려 살이 빠져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영양 균형의 붕괴, 그리고 가공식품 속 소금과 정제 탄수화물로 인한 체내 염증 증가였습니다. 노년기의 근육은 염증에 매우 취약해 빠르게 손실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살은 빠졌지만 근육도 함께 빠져 체력과 면역력이 모두 약해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72세 여성 어씨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며 요리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개 만들기 귀찮다 보니 편의점에서 사오는 햄류, 어묵, 즉석 밥과 국을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3년 뒤 그녀는 여행을 가도 오래 걷기 힘들 만큼 피로감을 느끼고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체지방은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염증 수치 또한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가공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는 것입니다. 영양은 부족하고 염증은 높아지니 몸이 항상 늙는 상태로 멈춰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노년층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밥을 잘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가 부르면 잘 먹은 것처럼 느끼지만 몸은 필요한 영양을 받지 못해 조직 회복이 늦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라면, 빵, 어묵, 햄처럼 간편하고 맛있는 가공식품들은 노년층이 가성비 있는 음식이라 생각해 더욱 자주 찾지만 실제로는 건강 수명을 크게 갉아먹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단순히 영양이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체의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높인다는 점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인슐린을 반복 자극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고염분 음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신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갑니다. 여기에 가공식품 속 각종 첨가물, 식품 안정제, 색소 등이 결합되면 몸은 거의 매일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세포 단계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은퇴자들이 젊음을 유지한 사례는 어떤 식단을 선택했을까요? 66세의 한 전직 교사는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아지고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면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매일 먹던 라면을 끊고 햄과 어묵 대신 삶은 달걀, 콩, 두부, 제철 채소를 기본으로 한 단순한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은 오트밀과 견과류, 점심은 집에서 만든 국과 채소 반찬, 저녁은 생선이나 닭 가슴살을 소금 없이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간 체중은 거의 같았지만 염증 수치가 크게 줄고 무릎 통증이 줄어 오래 걷는데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단을 바꾼 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몸이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단 한 가지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 식사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라도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60대와 70대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음식은 가공식품, 특히 라면과 빵, 햄, 어묵처럼 염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몸을 늙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특히 음식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은퇴 후 건강이 달라지는 가장 빠른 방법 역시 운동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식단에서 한 가지를 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노년을 망치는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매일 먹는 그 한 가지 음식의 선택을 바꾸는 순간 몸은 의외로 빠르게 회복합니다.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 내 식탁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운동이나 보조제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화를 결정짓는 요소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것도 아주 사소하게 반복되는 선택 하나가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를 조용히 좌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공식품을 경고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노년기 몸이 가진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대사 기능과 회복력이 강해 잘 버티던 음식도 노화가 시작된 몸에서는 그대로 축적되고 손상이 곧바로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가공식품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충격을 남기는 음식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섬세하고 느리게 움직입니다.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도 낮아지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힘도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 한 끼라도 고염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결합된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은 회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염증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갈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항상 비상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피로, 무기력, 관절통, 혈압 상승, 수면질 저하, 그리고 근감소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노인들이 흔히 컨디션이 하루하루 달라진다고 말하는 이유 역시 이 반복되는 작은 손상이 쌓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가공식품이 배는 부르지만 영양은 비어있는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많지만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퇴자들이 식사를 건너뛰는 날은 많지 않지만 영양을 건너뛰는 날은 너무 많습니다. 아침 라면 한 그릇과 편의점 도시락 한 팩, 그리고 간단히 먹는 빵 2-3개는 겉보기에는 충분한 식사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유지할 단백질도 세포를 보호할 항산화 성분도 장기 기능을 지킬 미네랄도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회복하기보다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근육을 분해하고 단백질이 부족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높아져 혈관은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특정 시점에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노쇠로 설명되는 순간입니다. 은퇴 후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본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지만 식단이 조용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을 차려 먹던 습관을 잃고 냉장고에 채소를 채워두는 대신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으로 채워 넣으며 간단하게 먹자는 말이 사실상 영양 없이 먹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를 주면 회복하려 하고 나쁜 재료를 주면 버티다 지칩니다. 은퇴 후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며 관절이 시큰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권하는 노년기 식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들은 완벽한 식단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던 습관을 삶은 달걀 1개와 오트밀로 바꾸는 것, 빵을 주식처럼 먹던 식단을 현미밥과 제철 채소로 바꾸는 것, 햄과 어묵 대신 생선이나 두부를 기본으로 두는 것,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로 간을 대체하는 것처럼 아주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식단을 바꾼 뒤 3주 만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염증이 내려가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체온이 안정되고 호르몬 분비 리듬이 돌아오며 근육이 조금씩 다시 차오르고 장기 기능이 제속도를 찾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의 속도가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매일 먹던 라면을 끊고 식단을 정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단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몸이 좋아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몸이 아니라 내가 먹던 음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남편과 같이 간단한 식단 개선만 해도 서로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식단 하나가 외모가 아니라 일상의 질을 바꿨다는 사실을 뒤늦게 체감한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통해 몸이 변하는 과정은 운동보다 빠르고 영양제보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하루 3번 가장 직접적으로 몸과 만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혈액이 되고 혈액은 세포를 살리고 세포는 근육과 장기 기능을 지탱하며 이것이 곧 우리의 일상을 만들고 결국 나이를 결정합니다. 노년기의 젊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식탁은 나를 늙게 하는가 아니면 살리고 있는가? 은퇴 후의 삶은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되찾는 시기입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사소한 방해 요소를 하나씩 치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장수의 조건입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더 먹어라가 아니라 무엇을 줄여라입니다.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데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버틸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칼럼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노년을 망치는 음식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줄이는 실천은 생각보다 훨씬 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되돌리는 힘은 거창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식탁 위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선택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바꾸는 작은 식사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몸은 언제나 변화를 원하고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회복의 길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젊음은 여전히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